네, 해외 주식에서도 단연 1순위로 꼽히는 미국 투자에 관한 정보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주야 놀자 시간인데요. 오늘도 더욱 알차게 채워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키움증권의 곽동범 과장 그리고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는 정말 싹 빼고 쉽고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나눠볼지 바로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만큼 치열하다 스포츠 브랜드 전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두 분은 운동을 잘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곽동범 과장님? 저는 뭐 네네.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좋아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요. 사실 나이키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장우석 본부장님은 또 어떤 브랜드 좋아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좀 얘기하다 네네. 웃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 말에 동의하시면 이미 나이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일단 저는 프로 월드컵에 옛날에 신었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메이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굉장히 오래 신었던 신발이고 사실 이제 그걸 많이 신고 자랐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신발을 최근에 알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발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이키가 좀 튼튼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프로 월드컵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의 스포츠 브랜드들을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 취향을 겨냥한 디자인도 좀 뛰어나고 또 기능성을 결합한 제품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과거에는 어떤 신발을 약간의 내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저처럼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 무릎이 이제 무리가 가지 않게끔 기능성 신발을 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의 업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좋은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시대를 좀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글로벌 브랜드 스포츠 회사들에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승리의 기회를 잡기 위해 공략하고 있는 또 다른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지 먼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에 대한 아낌없는 정보를 드리는 미주야 놀자의 든든한 지원군 허정민입니다. 자, 오늘 미주야 놀자 주제가 경기만큼 치열한 스포츠 브랜드전인데요. 그 치열한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공략하는 세대는 바로 현재 20세 이하를 지칭하는 Z세대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 미국 시장 조사 기업인 더 NPD 그룹이 이 Z세대 스포츠 의류 소비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Z세대는 경험 중심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이 시장 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3년간 Z세대 스포츠 의류 시장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 용도의 스포츠 의류는 연평균 4.3%의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Z세대가 선호하는 스포츠 브랜드는 뭘까요? 투자회사인 파이퍼 제프리가 Z세대 20세 미만을 상대로 한 상반기 신발 선호 브랜드 조사를 통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살펴볼 텐데요. 5위는 풋라커입니다. 이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전문 쇼핑몰이고요. 신발을 비롯해서 의류, 모자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풋라커가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컨버스입니다. 이 천으로 만든 신발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컨버스가 4위에 올랐습니다. 자, 3위 어떤 브랜드일까요? 아디다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삼선 슬리퍼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삼선 로고의 원조가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현재 13%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2위 반스입니다. 반스 같은 경우 이제 어페럴과 신발, 좀 스포츠보다는 캐주얼 브랜드로서의 이제 좀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브랜드 반스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1위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나 예상하셨듯이 나이키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겠고요. 무역 분쟁 타격 종목으로 좀 꼽히기도 하지만 연간 지금 12%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이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Z세대가 선호하는 신발 브랜드 1위는 지금 현재 나이키였는데요. 그렇다면 Z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테크나비오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발 브랜드 선호 조사 결과입니다. 자, Z세대와 비교해서 볼 텐데요. 5위에는 뉴발란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종합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5위에 올라와 있고요. 4위 스케쳐스입니다. 이 발편한 운동화로 유명한 기업이죠.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스케쳐
스케쳐스 4위고요. 3위 같은 경우 언더아머입니다. 이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운동선수들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만큼 기능 면에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위와 1위 역시나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순위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지금 1,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Z세대에서는 3위지만 전체 순위로 봤을 때는 2위 더 선호도가 높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호도와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되나요? 사실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가 구매할 확률도 크다는 걸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국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투자 노하우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허정민이었습니다. 네, 영예의 1위는 Z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에서 나이키가 꼽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키의 인기는 정말 옛날부터 사그러들지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나이키와 관련된 좀 추억이 있으세요, 과장님? 예. 저 뭐 Z세대는 아니고 X세대인데요. 아, 네. X세대인데 저는 이제 저와 같은 나이대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마지막 승부 드라마가 유행해서 농구가 네. 유행했거든요. 그때 이제 조던 아, 구탄이 나이키 되게 조던인가요? 네네. 조던 구탄을 신고 왠지 덩크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저는 불행히도 짝퉁 신고 농구를 잘 못했거든요. 아무튼 지금도 조던 9이 이제 팔리고 있는 거 보면 나이키는 진짜 인기가 대단한 진짜 거.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장보 부장님도 어떤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있죠. 저희 네네. 이제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라는 신발이 한때 유사품으로 상당히 인기를 네네. 얻어갔고요. 그 나이스는 신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이키 그 마크 위에 삐쭉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바지를 보통 길게 입어서 위에를 가려주는 그런 센스가 있었거든요. 멀리서 보게 되면 나이키로 알지만 대부분 바지를 들어보면 위에 삐쭉 나와주면서 나이스였는데요. 저희 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신발을 신었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면은 나이키 신발 나오잖아요. 네. 그 희귀품이라서 굉장히 네, 비싸게 맞아요. 팔렸다 맞습니다. 이런 걸 네.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나이키 이야기 좀 그만하고 예, 본론으로 예, 들어가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Z세대와 전 연령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탑5 내에서는 지금 두 개가 일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가 이제 1, 2위에 꼽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단히 좀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네네. 1위 나이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969년 8월에 설립했는데 근데 슬로건이 멋있습니다. 그냥 그쵸. 해. 네네. Just do it.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제 많은 성공을 거둬서 비즈니스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2위는 아디다스고요. 아디다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인데 왠지 독일 자동차의 기술력이 이 스포츠 브랜드에도 녹아 있다는 네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한 3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1, 2위 브랜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체 연령에서 선호했던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까요, 부장님? 네, 제가 네네. 일단은 그 3위 언더아머부터 설명드리면 언더아머는요 1996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언더아머의 특징은 원래 신발보다는 기능성 옷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죠. 입으면 저는 뭐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 땀이 금방 이렇게 흡수가 되고 운동할 때 굉장히 쾌적하게 운동한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옷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약간의 나이키를 위협했지만 여전히 지금 약간의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4위 스케쳐스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워낙 기능성 신발이고요. 신어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한데 이게 좀 신발이 좀 비쌉니다. 이게 한 10몇만 원 이상 올라가는 신발이기 때문에 일단 좋지만 기능성을 좀 중심을 하는 신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밸런스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거가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신발 회사죠. 근데 400만 켤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비상장이라는 거.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비상장 예. 기업이 뉴발란스다. 예, 우리가 맞습니다. 보통 예, 뉴발이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신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스포츠 브랜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좀 그래야지 고객층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서도 많이 쓰여야 할 것 같은데 미국 프로농구죠. NBA 경기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선수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경기 보시면 메이커가 보이잖아요. 그쵸. 보이는데 대부분 다 나이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나이키가 안 그래도 한 62.6%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디다스가 들이입고 있는데 15.8%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단도 역시 나이키입니다. 똑같은 브랜드인데요. 네네. 이것도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언더아머, 퓨마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뭐 볼 필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양대 산맥이죠.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선두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나이키가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앞서서 허정민 MC가 전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NBA 선수들 선호도를 보면은 어떤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좀 통틀어서 선호를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이라는 품목에 좀 한정되어 있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발 선호도를 주력해서 보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의류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발 매출 비중이 50 내지 60%로 신발이 많이 팔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에 대한 비중이 큰 건데요. 대부분 분들이 신발보다는 의류다. 근데 의류의 판매를 보셔야 될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언더아머만 네네. 신발 매출 비중이 20%로 낮고요. 대부분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신발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매출에서 신발 비중이 크다는 건 그만큼 신발이 좀 잘 팔린다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더 많이 사고 신발은 좀 소비하는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거는 네네. 신발을 이제 오래 신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발 유행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신발에 대한 상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신발에 대한 제가 비밀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여러분들 신발을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판매한다 그러면 거기서 신발 회사 가져갈 돈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한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림으로 예. 함께 좀 예, 지금 이제 살펴볼까요? 100달러짜리 신발을 팔게 되면 10만 원이죠, 대략적으로. 근데 보시면 일단은 소매 판매상이 50달러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원가가 22달러고요. 마케팅 비용이 5달러 등 다 빼게 되면 실제 나이키가 가져가는 돈은요. 불과 5달러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첫 번째.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방리다방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사실 굉장히 불안감이 쌓여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발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몇 달 전 미국 의류 신발 협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미국의 신발 업체 200여 곳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섞인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었는데 아무래도 좀 제조업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키 신발은 어디서 만들까요? 어디서? 예. 어디서 만드나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시게 되면 표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71% 정도를 중국 내에서 만듭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중국에서요? 예, 거의 다 중국이죠. 뭐 베트남 기타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세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신발 회사는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겨가 있는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뉴발란스요? 예, 뉴발란스만 미국 내에서 만들고요.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참 아쉬운 그렇죠. 기업이네요. 상장이 돼 있으면 뉴발란스가. 매수하고 싶은데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기업을 탐색하는 의미에서 지금 선호도와 실제 판매도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같이 좀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발 브랜드별로 좀 보게 되면 역시 또 나오죠. 나이키가 나올 건데 나이키가 어쨌거나 3년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위가 아디다스고요. 3등이 아식스, 뭐 퓨마, 언더아머가 있는데 사실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화에 대해서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서는 나이키가 압도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중국 내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답이 나와 예, 있네요. 나와 있죠. 예, 반스가 의외로 오. 1등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보다도 훨씬 예, 그렇죠. 선호도가 높네요. 저한테 묻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중국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거기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에서 반스가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이 나이키 그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좀 큰 시장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브랜드 전쟁의 두 주인공은 나이키와 반스다 이렇게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브랜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스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가요? 상장이 돼 있죠. 네네. 1899년에 만들어진 회사요. 1899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회사고요. 사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VF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로고를 보시면 브랜드를 보시면 그 회사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아까 반스를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많이 좋아하고 있는 사실 이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싫어할 분들 계시겠지만 노스페이스. 과거에 이제 우리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그 점퍼의 주인공이죠. 노스페이스 만들었던 그런 회사고요. 쉽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나이키는 현재 지수가 다우하고 S&P 500 지수에 포함이 돼 있고요. 심볼은
NK2로 돼 있습니다. 잘 네네. 보셔야 됩니다. 매출은 150조 원,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4.8조 원이고요. PER은 24배, 연 배당률은 1.07%로 돼 있고요. 반스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심볼은요. VFC고요. 매출은 35조 원에 당기순이익 1.5조 원입니다. PER은 20배, 연 배당률은 2.16%니까 약간의 반스는 나이키보다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도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규모는 나이키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글로벌에서 잘 나가고 있는 나이키 그리고 중국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반스에 대해서 비교 분석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선호에서는 나이키가 꼽혔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 무역 전쟁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네네. 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아시아권에서는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아, 네네. 나이키, 아디다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나가는 표가 딱 보시면 지금 2017년, 18년, 19년 연속 다 나이키가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위가 아디다스인데 이게 딱 저희 그 자식 자녀들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실제.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죠. 3위가 반스고요. 그다음에 4위는 약간의 좀 다르지만 휠라가 좀 있고 그다음에 5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키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1등, 2등은 나이키, 아디다스고요. 3위까지 반스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운동화 매출 순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력을 아무래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 추이를 살펴보는 거겠죠. 곽 과장님, 우리 1위 나이키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예. 나이키부터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이키 주가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매출이 중국에만 이제 치중되어 있다기보다는 글로벌하게 꾸준하게 이제 사랑받는 분위기라서 주가도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적정 주가를 봐도 현재가와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가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거의 적정하게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고요. 나이키의 적정 주가가 $79 정도 되어 있다고 네. 지금 HTS 화면 캡처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 네. 이렇게 자세하게 또 확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장우석 본부장님 이렇게 나이키 주가에 대해서 월가에서 또 따로 나온 투자 의견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네. 좋은 의견이네요. 좋은 의견이죠.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는 $94니까 지금보다 한 15%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키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제가 보기에 한 10년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적정 주가는 $79 HTS에서 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월가의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94까지 보고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스도 좀 살펴볼까요, 곽 과장님? 네. 반스도 일단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무래도 반스는 나이키와는 조금 다르게 중국에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도 이게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약간 2019년 내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추정 EPS는 이제 뭐 좀 나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무역 분쟁이 다소 이제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아마 그렇게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적정 주가도 역시 이제 무역 분쟁의 이제 여파가 반영되어서 현저가보다 이제 낮게 적정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지금 8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74.80로 이제 책정되어 있습니다. VF 코퍼레이션 반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락거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좀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해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 본부장님, 네. VFC, 이 VF 코퍼레이션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좀 더 어떨까요? 네, 이 종목도 매수 의견입니다. 아, 그래요? 이 종목도 네네.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가 $97,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2%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 첨언 드리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지만 이 신발을 사는 층이
층이 저희 같은 층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Z세대, 뭐 어린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카나 예, 아버지 카드로 그렇죠. 사는 그런 거죠. 예. 세대들이죠. 부모들 입장에 살 수밖에 없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약간 비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나이키나 반스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적정 주가라든지 월가의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가 되면서 예, 맞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예, 살펴볼 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나이키 그리고 반스 주가 추이와 함께 월가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외 주식 히어로즈 오늘 미주야 놀자에서는요. 경기보다 치열한 스포츠 브랜드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업의 투자 정보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곽동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